국민의힘 전당대회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간 ARS 투표가 진행되는데 후보들마다 높은 투표율이 자신에게 유리하다 해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선 투표가 없다면 내일 당대표가 선출이 되는데요. 김기현 당대표 후보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나와 계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긴 전당대회 레이스 지금 지나왔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 마치면 내일 결론이 이제 날지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혹시 지난 과정 소회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전당대회 총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준비를 저는 작년 여름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매우 긴 기간 동안 레이스를 펼쳐왔고요. 네, 그래서 선거 기간이 많이 길었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렇게 많이 힘들긴 했지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어서 한편 홀가분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제 뭐 흥행이 실패할 것이라고 하는 약간 악담성 그런 예견도 있었지만 그 악담성 예견이 틀렸다는 것을 명백히 틀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이라도 해주듯이 투표율이 엄청 높아져 있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다. 흥행에 성공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투표율이 굉장히 높다는 것은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히는 대표의 리더십의 파워가 커진다. 아하. 절대 다수 당원들이 참여해가지고 예. 절대적 지지를 보내준다 그러면 그 대표가 당원들로부터 받는 신뢰는 확고한 것이라는 예.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그건 안정적 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저희 의지에 많은 힘을 당원들께서 실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힘을 가지고 앞을 향해 안정적 전진을 해나가라. 안정적 개혁을 해나가라. 이런 그 명령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흥행을 성공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흥행 성공 요인은 뭐라고 보시는 겁니까, 후보님?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예. 뭐 부정적 요인도 있을 것이고 긍정적 요인도 있을 것인데요. 어떻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런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네. 국민들의 관심 또 흥행 이것이 높아지고 성공했다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죠. 흥행 측면에서 보자면 결선 투표 가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그럴 필요도 없는 거죠. 뭐 그거는 뭐 흥행에 예. 성공했다는 것이 1차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됐다고 그 자체가 훨씬 더 큰 흥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결선 간다고 해봐야 한 이틀, 3일 정도 시간 걸리는 건데 그게 뭐 새로운 뭐 흥행 요소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투표율이 중요한 제 것이다. 생각으로는 네. 뭐 1차에서 뭐 압도적 지지를 받아서 당선된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굉장히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또 의미가 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1차에서 끝내려 그러면 과반 투표를 지금 해야 되는데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다고 보시는 겁니까? 뭐 선거를 분위기로 사실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뭐 마지막 투표함을 열기 전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한다는 것은 예. 무리일 거라고 보고요. 그렇긴 하지만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들 그러니까 저희 선거를 지원해 주는 분들이 각 지역별로 많이 계신데 네. 그분들이 말씀을 정확히 보면 매우 강한 지지세가 현장에서 확인된다는 것이고요. 네. 그 내용은 대체로 보면 뭐 이번 전당대회를 왜 치르게 됐느냐. 그 이준석 전 대표로 인해서 당내 지도부에 분란이 생겼고 네. 그 때문에 온갖 혼란을 겪다가 새로 이렇게 대표를 뽑게 되는데 또 이번에 뽑는 대표가 또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키거나 네. 당을 또 쪼개는 그런 원심력으로 작동되거나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게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자꾸 내부 분란적 요소가 커지는 것을 보고서 당원들이 화가 많이 났다. 네. 당 제대로 꾸려다가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싸운다. 아하. 해서 김기현에게 확실한 힘을 좀 실어주자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서 굉장히 강한 정서로 느껴진다는 보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서 네. 저는 뭐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투표율 지금 보니까 지금까지는 53.13% 아마 최종적으로 60% 넘을 수도 있다. 육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후보들마다 이게 표심에 대한 해석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김기현 후보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투표율이 나는 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그 선거의 이번 우리
당원을 상대로 하는 선거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당원들 대상으로. 기본적으로 예. 뭐 조직이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네. 정당이라는 조직 기반 위에서 만들어져 있는 유권자들이니까 예. 조직표 기반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음. 조직표에서는 아마 뭐 언론에서 그렇게 평가합니다만 저를 지지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예. 제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고요. 음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분노 투표 그러시던데 그런 얘기를 천하람 뭐 후보라든지 하는 것 예, 같아요. 그렇게 하시는데 예. 그 분노라고 하는 일종의 분노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예. 화가 많이 나신 당원들이 많이 계신 건 사실이고요. 예. 그 화는 어떤 특정 후보의 의견과는 전혀 180도 다르게 음흠. 왜 대통령 뽑아놓고서 대통령이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 못하게 자꾸 분탕질하느냐. 왜 자꾸 내부 총질하느냐.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대통령이 좀 도와가지고 민생 챙기고 국정 성공시키라 그러는데 엉뚱한 소리들 하고 자기 정치하냐. 라는 네. 것에 대한 분노다. 아하. 그게 대해서 화가 나셨다. 예. 저는 그것이 저희 짐작이 아니고 현장에서 올라오는 보고가 그것이 아주 압도적 다수이기 때문에 예. 그와 같은 당원들의 표심이 아마 이번 전당대회 표심에서 확실하게 드러날 것이다. 저는 나름대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화가 많이 난 당원들이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이번에 이준석 대표가 뭐 후보로 나온 건 아니니까요. 네. 뭐 천하람 후보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너무 논리 비약이고요. 네. 이번에 나온 후보들의 레이스를 하는 것을 보니 음흠. 전부 자기들끼리 핥히는 것만 하고 네.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성공시키기 위한 비전이 없다. 그런데 김건희가 보니까 그래도 호흡을 잘 맞춰서 국정 운영해 나갔다 보인다. 그러니까 김건희에 힘을 실어주자. 이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 거죠. 네. 자, 어제 나경원 전 의원 그 지역구 동작을이죠. 거기 당협 지구당에 가셨던데 이 나경원 의원 역할 이번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지금 규정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 우리 당 보수의 뿌리를 대변해왔다고 관이 아니죠. 예. 17대 국회 때 그렇게 2004년도인데 그때 저하고 같이 국회에 들어와서 그동안 20년 세월 동안 계속해서 같은 정치 활동을 해왔고 같은 정당에 있었고 한 네. 번도 당을 떠나지 않고 풍참노숙하고 당이 거의 파산직에 이르렀을 때도 같이 당을 지켜왔던 동지적 관계인데요. 네. 그런 면에서 보수의 뿌리를 대변한다.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하고도 색깔도 거의 같고 또 방향성도 저하고 일치되고 또 같이 함께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좋은 파트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당대표를 나왔으니 나경원 전 대표가 같이 손잡고 힘을 합쳐서 우린 전당대회를 이렇게 치르고 그 결과가 만약에 김건희 당선으로 이어지면 나경원 전 대표도 함께 당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주요 리더가 아니냐. 아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끌고 가는 순간은 당은 저는 반드시 또 다른 분란에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무리를 지어서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그 어떤 가치와 또 지향하는 그 목표를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그 정당인 것인데 거기에 혼자서 독주한다 그러면 무리를 짓는다고 하는 기본 개념 자체를 이게 무시하는 것이 되니까 분란이 생기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같은 무리를 지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가치의 공유자 또 지향점의 공유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나경원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매우 호흡이 잘 맞는 리더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함께 손잡고서 보수당을 더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어제 찹쌀떡 선물했더라고요. 그거 뭐 합격 당선 뭐 이런 의미일까요? 저도 뜻밖의 찹쌀떡을 선물 받았는데 예. 거기 그 지역구에 갔더니 그 지역구에 어떤 당원이신가 봐요. 예. 방문 기념이라면서 찹쌀떡을 이제 조금만 박스 한 박스를 주시던데 그게 이제 이게 보통 대학교 입학 시험 칠 때 그렇죠. 합격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아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긴 했습니다만 예. 보는 순간 이 찹쌀떡 궁합이다. 그래서 나경원 전 대표 김건희가 찹쌀떡 궁합을 맞추라 이런 뜻이다. 이렇게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네. 그 찹쌀떡을 가지고 두 개 꺼내서 두 사람이 건배를 하면서 예. 그 당을 함께 힘을 합쳐서 같이 호흡하면서 당을 잘 이끌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뭐 다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질문은 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제 막판에 등장한 대통령실 행정관들의 이 단톡방 논란 이 문제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좀 정치적 중립 위반 아니냐, 좀 범법 행위다 이렇게 계속 천하람 한교안 후보 측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도 그렇고요. 저도 사실은 뭐 내용을 잘 모릅니다. 예. 제가 관여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제 영역 밖에서 일어난 그렇죠.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조사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도 않고요. 제게 무슨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닌데 자세히 모르고 언론에 보도된 내용 정도 수준만 알고 있습니다만은 네. 단톡방에 가입하는 것 자체는 공무원에게 허용되어 있는 거거든요.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견을 없애야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뭐 꼭 정치적 목적으로만 단톡방에 가입하는 것이 아닌데 네. 뭐 친목 목적이나 뭐 사회적 관계 때문에 가입한 단톡방에 정치적 의견들이 올라오잖아요. 그 정치적 의견이 올라온다고 해서 거기 가입해 있는 공무원이 그에 대해 책임을 지라. 이거는 조금 황당한 얘기겠죠. 네. 제가 가입해 있는 단톡방도 많이 있는데 그 단톡방 중에서는 저를 공격하는 것도 많이 올라옵니다. 아. 저를 비판하는 것도 많이 올라오고요. 예. 그러면 저를 비판하는 것을 내가 책임지라 이렇게 하면 좀 무섭지 않습니까? 뭐 그런가 보다. 네. 그런 의견도 있나 보다 이런 것인데 다만 이제 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뭐 내부적으로 무슨 얘기가 있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네. 얘기가 어떤 정도인지는 제가 사실 파악할 수가 없고요. 예. 그 사실 파악이 되어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제가 좀 황당했던 것은 어떤 부분이죠? 저에게 사퇴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교안 후보가 안철수 저기 뭐 후보. 안철수 후보 결시는 이게 갑자기 저도 황당해서 예. 아니 그걸 왜 내가 사퇴해야 되는 이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기승전 김기현 사퇴로만 연결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자꾸 하니 아하. 당원들이 역정이 나신다. 아니 앞뒤 가리지도 않고 무작정 그냥 그 김기현 사퇴하라고 하면 그게 말이 맞는 말이냐. 그러니까 지도자 자기 있느냐는 평가를 다시 되새겨보게 되는 거죠. 우리 당원들이요. 그 방 이름이 김이 이김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럴 거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그 방에 들어가 김기현 후보님은 김씨이기도 하고 김이 이김. 제가 그 방에 들어가 있지 않아가지고요. 예. 그 방에 무슨 일이 있는지 방 이름이 뭔지는 잘 몰라요. 네. 그 지금 대통령실이 좀 직접 나서가지고 그 행정관들한테 단호하게 좀 조치를 이런 거 좀 하지 말라 이렇게 그런 조치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우선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시겠죠. 네. 대통령실에서 내용이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그게 법위반인지 아닌지를 따지긴 하겠죠. 그런데 네. 뭐 그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다 막 이렇게 막 떠들던데 그거는 예. 명확하게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까 그게? 100% 틀린 말이죠. 예. 공직선거법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공직 후보를 뽑는 선거가 아닌데 매우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어서 논리의 피약이 지나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수사까지 필요한 사안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글쎄 어떤 내용이 자체는 필요하면 조사를 하긴 해야 되겠죠. 예. 그런데 그게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무슨 어쩌다 하는데 네. 공직선거법이 당 공무원의 정치활동 그렇게 하는데 이 사안 자체는 공직선거가 아닙니다. 예. 공직선거법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데요. 공직선거법이 적용되는 선거의 종류가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지방의회와 지방단체장 선거. 요거 세 가지 사항이 지방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예. 요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만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의 대표를 뽑는 선거는 전혀 적용이 안 되는 법입니다. 공직선거법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관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네. 관여할 입장이 있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우리 당내 선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이하로 자꾸 떠드시는 분들은 법 좀 공부하시고 말씀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하고 맞지 않다 그 말씀이시군요. 자, 또 민주당 얘기도 좀 하면 지금 TF까지 꾸렸어요. 울산 땅 의혹 관련해서 황운하 의원이 어제 기자회견 열면서 이 울산 KTX 역세권 땅 송전설로 휘어진 과정 또 71억 원 재산 형성 해명하라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황운하 의원 이분은 예. 선거 공작의 달인이다, 행동 대장이다 이런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은 피고인입니다. 아니 김기현을 잡으려고 예. 영장 신청을 39번씩이나 하고 1년 반씩이나 뒤지고 그래서 김기현을 낙마시키려고 온갖 선거 공작했다는 혐의가 입증이 돼서 그게 검찰에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재판을 받고 있는 선거 공작의 행동 대장 혐의자가 네. 또다시 선거 공작의 망령을 들고 나와가지고 헛소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네. 이 황운하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경찰관 신분 가지고 국회의원 선거운동했습니다.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 생기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네.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서도 선거운동 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아하. 이분은 공무원 중에서도 경찰관 신분을 가지고서 국회의원 선거운동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경찰관 봉급까지 받았습니다. 아하. 선거운동 기간 중에도 경찰관 봉급 받아서 자기는 선거운동하러 다니고 우리 세금으로 봉급까지 받아간 거죠. 퇴직 안 하고 국회의원 선거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온갖 특권과 반칙을 다 누렸던 당사자가 음. 와가지고 또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재판받고 있는 그런 피고인 신분이면서 또 선거 공작을 하려고 난리법석이다. 네. 우선 그 본인의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네. 양이원영 의원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가 떠들었던데 예, 처음 당장 뭐 주장하셨던 1,800개 수익을 얻었다느니 예. 뭐 내 땅 밑으로 길을 열었다는지 알고 보니까 터널 뚫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예. 내가 내 땅 밑으로 터널 뚫으라고 압력을 얻었다는 이런 헛소리하고 다니고 1,800개 수익이라고 하는 터무니없는 가짜랑이 다 들통해놨는데 사과부터 좀 하시면 좋겠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 사과는 그냥 이분이 아마 지금 그 멍뚱한 소리만 계속하면서 공을 세우려는 것 같은데 예. 결국은 이재명 구하기 물귀신 작전이다. 특히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비례대표인데 네. 뭐 친히 뭐 쪼개기 부동산 뭐 그 거래 뭐 했다 뭐 10여 곳인가 했다 그래가지고 민주당에서 떠났다가 또 은근슬쩍 복당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아마도 지역구 공천을 받으려고 뭔가 공을 하기 위해서 또 물귀신 작전을 쓰려는 모양인데 이런 선거 공작 망령 제발 좀 이제는 민주당 안 하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러다가 또 폭망할 것이라고 제가 경고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ARS 투표가 진행이 됩니다. 자, 오늘 그냥 마지막까지 뭐 최선을 다하셔야 되는데 끝으로 당원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그 출범 초기 이제 1년이 막 지나는 시점인데요. 네. 우리 국민들 위해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제어를 일할 수 있는 안정된 지도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당내 의견들 잘 수렴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공조할 수 있는 당 지도부 저 김기현을 압도적 지지를 통해서 선택해 주시면 내년 총선 반드시 압승으로 이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끝까지 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와 말씀 나눴습니다.